브리핑 2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아침 8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추소분이 이상록 기자를 통해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지금 최성실은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과의 그 접촉은 변호인, 그리고 서신은 주로 그 신백훈 박사를 통해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최성훈 씨가 신백훈 박사를 통해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자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병마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주간만이라도 형 집행정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당해 일주일을 더 연장해달라는 걸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실밥도 뽑지 못한 채 청주 교도소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과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실밥을 못 봐봤군요. 7년 넘게 헤어져 있던 손자들과 병상에서의 만남은 너무 힘들었고 딸과 손주들이 어떻게 이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이겨내는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처절하게 난도질 당한 유라의 삶은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 아이들은 외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하루 남기고 5월 5일이 이 어린이날이니까 5월 4일 날이네요. 어린이날 하루 남기고 돌아서는 제 마음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어린이날 한번 챙겨주지 못한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5월 8일은 우리 첫 손주 생일이었는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한 나이 옥고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려나 하는 생각하니 몸부림치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수감 중 수술을 7차례 정도 수술을 7번이나 받았네요. 감옥에서. 온몸에 상처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석방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 가해지는 인고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 갑자기 형 집행정지가 불어되어 준비한 된 이별은 아이들과 끌어안고 울부짖음으로 이어졌고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아픈데 어딜 가? 내 옆에 있어달라고 철없이 매달리는 순간들은 제 생애 최대의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 가서 수술받고 고치고 돌아온다고 간신히 달래서 보내던 길에 또다시 돌아보고 손을 들고 또다시 안겨보며 다시 작별 인사를 며칠 하고야 간신히 헤어져서 아픈 허리와 팔을 부여잡고 청주 교도소로 떠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저에 대한 석방 이야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또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비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든 제 삶의 시간도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번에 사면되어 지난번에 저만 용서받지 못한 사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딸 유라도 담낭 절제 수술에 결핵까지 알아 몸이 만신창이입니다. 그 무수한 악성 댓글에도 잘 견디어내 살아주었고 아이들을 이만큼이나 성장시켜준 딸아이가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런데 유라도 지금 경제적, 육체적으로 무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쪽 사람들은 똘똘 뭉쳐 조민이를 도와주고 공감하는 것과는 반대로 유라에게는 아직도 악성 비난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딸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은 도를 넘어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학적이 추서되었고 중졸로 만들었는데 조민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현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 속에서 무속인, 청와대 구판설, 미래설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악성 댓글을 고소한 것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스쳐가는 것 같은데 유라와 자라난 손주들에겐 큰 마음의 상처와 어떤 아픔이 기다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이해와 용서로 이 사회가 저희 딸과 손주들을 큰 마음으로 안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악성 댓글로 못 견뎌 자살한 것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마디 내뱉은 말들이 산처럼 쌓여 유라와 손자들이 미래를 짓눌러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모든 악성 댓글자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는 모든 분들이 딸과 손주들에게 비난을 멈추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서 본 유라와 손주들의 삶은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리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허리 수술과 어깨 수술로 인해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깨를 못 쓰는 제가 딸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7년의 세월이 흘러 많은 거짓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것조차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고통과 삶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저는 자라난 손주들의 삶이 저희같이 무모하리만큼 잔인한 댓글로 저희같이 살길 원치 않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우리 손주들의 삶을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삶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딸과 손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광복절 서면에 꼭 가족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을 이제는 손주들과 딸에게 사랑을 주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5일 날 최소원 씨가 청주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신백근 반사에게 전달이 됐고 그것을 제가 어제 전달받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일 겁니다. 네. 오토 원비오 요토 원비오 아시죠 여러분? 북한에서 고문받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와서 결국은 사망한 오토 원비오 사망 6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 추모제에 나가서 짤막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설까지는 아니고 짤막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가 오토 원비오 6주기 추모제에 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인권은 위선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엄권이다. 우리가 오토 원비오의 죽음에 분노하는 이유는 하늘이 부여해 주신 권리를 북한 정권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정권은 비난마다 마땅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그 정권에게 종말이 오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 내에는 아직도 수많은 또 다른 오토 원비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국내의 적지 않은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을 선택적 정의에 입각한 선택적 인권 주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선택적 인권 주장은 북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국내에서의 선택적 인권 주장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소원 씨라고 생각된다. 태블릿 PC가 조작되었으며 조작된 증거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인간 미끼로 사용되었던 최소원 씨도 석방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 최소원 씨 석방에 대해 침묵하는 적지 않은 다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도 선택적 인권 주장론자들이다. 당신이 진정한 의미로 오토 원비호를 고문하여 살해한 북한 당국을 비난한다면 북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수많은 오토 원비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의 오토 원비호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선택적 정의감, 선택적 인권 위선은, 선택적 인권 의식은 위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제가 월요일날 오토 원비호 6주년 추모제에 나가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태블릿 PC를 가짜로 조작한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시의 특검 박영수 특검입니다. 추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인간 미끼로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났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추순실 씨가 유일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순실 씨의 문제에 침묵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통령은 즉시 최서원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서원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는 역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가 국민을 속이면서 엉터리로 지하철 토지 보상해주는 부분을 내일 또다시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